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년 10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스마트폰을 삽니다. 제 손바닥만 한 기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우주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탑재되는 시대죠. 하지만 이 대단한 기기도 단돈 몇천 원짜리 작은 플라스틱 조각, 즉 그 유심 카드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수백만 원짜리 최첨단 기기는 순식간에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못하는 비싼 벽돌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스마트폰은 제조사가 만들지만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는 통신사가 열어준다는 공식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어진 이동통신 시장에 진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결국 그들은 통신사라는 거대한 문지기 아래에 있는 위대한 대리인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주파수를 쥐고 땅 위에 기지국을 세우고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권력을 독점해온 진짜 주인은 다름 아닌 통신사였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고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의 뒤에는 늘 그들의 허락과 통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이 견고했던 30년의 상식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NTN, 즉 비지상망이라 불리는 위성 직접 통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는 순간 스마트폰은 더 이상 땅 위에 세워진 통신사의 기지국만을 바라보며 신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하늘 위에 떠 있는 우주의 위성과 직접 말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상의 망이 끊겨도 기지국이 없는 거대한 바다나 깊은 산속에 있어도 하늘만 열려 있다면 연결의 통로가 확보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 기술을 보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쓰는 긴급 SOS 구조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갔구나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이 거대한 판도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가 기능의 추가가 아닙니다. 땅에 묶여있던 연결의 권력을 스마트폰 안에 작은 모뎀 칩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연결의 독립선언이자 통신사의 독점 권력을 향해 던지는 삼성의 첫 번째 패권 도전장입니다. 기지국 없는 스마트폰이 만드는 거대한 신세계, 지금부터 그 거대하고 은밀한 전쟁에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진짜 권력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그토록 통신사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삼성이나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의 입구를 지키는 난공불락의 문지기는 언제나 통신사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국가로부터 독점적인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고 땅 위에 수천 수만 개의 기지국 철탑을 세운 유일한 인프라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명품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통신사가 깔아놓은 도로 위를 달리지 못하면 그 기기는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독점적 하드웨어 권력은 고스란히 제조사를 압박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파는 삼성전자조차도 거대 통신사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시장을 보면 이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통신사들은 제조사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전용 모델을 요구했고 소비자가 원치 않는 통신사 전용 앱들을 스마트폰에 강제로 탑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기의 업데이트 승인 권한마저 쥐고 흔들었죠. 제조사가 기술 혁신을 외치며 신제품을 출시해도 마지막 판매 단계에서는 통신사의 보조금 정책과 결합 상품이라는 든든한 가두리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연결이라는 생명줄을 쥐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절대 권력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쥔 진짜 무서운 권력은 눈에 보이는 기지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심리와 일상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대한 덫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유심과 전화번호라는 존재입니다. 이제 전화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은행 금융인증, 메신저 로그인, 배달앱, 회사 업무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의 디지털 신분을 증명하는 사실상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의 발급 권한을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유지하고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통신사가 정한 요금제에 꼼꼼히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일회성 제품 판매가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구독형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에서 나옵니다. 자, 통신사는 바로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지난 30년간 독점해 왔습니다. 소비자는 기기를 바꿀지언정 통신망과 번호라는 사슬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형성된 통신사의 자본력과 협상력은 난공불락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사가 수없이 피를 흘리며 스펙 경쟁을 벌이는 동안 통신사는 그들이 깔아놓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연결의 통행세를 받으며 왕좌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삼성이 위성을 통해 통신사의 기지국을 우회하려는 진짜 이유이자 이번 기술적 반란이 가져올 파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 이 위성 직접 통신이라는 길은 왜 지금까지 그토록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물리 법칙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상망 통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빌딩 옥상이나 철탑 위에 세워진 기지국은 언제나 그 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기지국이 가만히 서 있으니 안정적으로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하늘 위에 떠 있는 적에도 LEO 위성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우주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 주위를 초속수 킬로미터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 위를 지나쳐 사라지는 달리는 기지국인 셈입니다. 여기서 통신공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악몽인 도플러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급차가 내 곁을 빠르게 지나갈 때 사이렌 소리의 높낮이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위성이 스마트폰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그 전파의 주파수가 미세하고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아주 촘촘하고 정확한 시간 간격 안에서 데이터를 읽어내야 하는 5G나 차세대 통신에서 이 주파수의 흔들림은 치명적입니다. 쉽게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종이를 내밀고 있고 당신이 그 펄럭이며 지나가는 종이 위에 아주 작은 글씨를 정확하게 써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일 밀리초, 아니 그 이하의 타이밍만 어긋나도 글자는 겹치고 줄이 밀려 모든 데이터는 순식간에 읽을 수 없는 쓰레기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의 흔들림을 잡아내는 것이 위성통신의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전쟁에 진짜 승부처가 하늘 높이 떠 있는 거대하고 비싼 위성 자체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이자 삼성의 무서운 비밀 무기는 우리 손바닥 안 스마트폰 깊숙이 박혀 있는 손톱보다 작은 모뎀 칩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성이 아무리 우수한 신호를 쏘아보내도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그 거친 우주의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모뎀 칩은 위성이 지금 어느 궤도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 때문에 주파수가 얼마나 찌그러질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신호가 깨지기 직전 인간은 인지조차 못할 찰나의 순간에 그 오차를 완벽하게 보정해 통신을 이어붙입니다. 우주급의 복잡한 물리 계산을 손바닥만 한 칩 안에서 매 순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가진 독보적인 파괴력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능력을 함께 손에 쥔 유일무이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칩 제조사인 퀄컴은 강력한 모뎀 기술을 가졌지만 직접 갤럭시 같은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기기 생태계를 굴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애플은 막강한 아이폰 생태계를 가졌지만 통신 모뎀 칩의 원천 기술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배하지 못해 외부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우주 신호를 잡아낼 모뎀 칩의 설계부터 신호를 수신할 안테나 구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배터리 제어, 그리고 발열을 억제하는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제품의 처음과 끝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자급자족 체계를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의 눈치를 보거나 칩을 사오지 않고도 자신의 독자적인 타임라인에 맞춰 우주 패권을 향한 하드웨어 통합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삼성이 이 거대한 물리적 한계를 뚫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진짜 무기입니다. 하늘의 연결 권력을 둘러싼 이 거대한 전장은 이제 삼성 혼자만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 시장의 질서를 재편해 온 4개의 거대한 세력, 이른바 4명의 대명주들이 저마다의 무기를 들고 우주 패권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쟁의 포문을 열었던 애플의 전략은 철저하게 애플다운 가두리 양식장 공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사용자들에게 도플러 효과나 저궤도 위성의 궤도 같은 복잡한 기술적 수식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험에 처한 순간 아이폰 화면에 직관적인 화살표를 띄우고 지시대로 따라하면 영혼을 구원받듯 구조 메시지가 전송되는 극도로 매끄러운 경험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위성통신은 통신사를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의 무기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 아이폰과 이 매혹적인 iOS 생태계를 감히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강력하고 감성적인 잠금 장치로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주 공간에 직접 인프라를 무차별적으로 깔아버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훨씬 더 거칠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기존 통신 질서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지구 상공을 수만 개의 인궤도 위성망으로 촘촘히 덮어버리는 전 지구적 우주 고속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처음에는 통신망이 닿지 않는 사막이나 바다, 오지를 연결해주는 기존 통신사의 착한 보안제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성숙하고 위성망이 지상의 스마트폰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직접 맞물리는 순간 스타링크는 보안제의 탈을 벗어던지고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국경과 영토의 경계를 가볍게 초월하는 이 하늘 위의 네트워크는 특정 국가의 통신사가 쌓아 올린 지역적 독점권을 뿌리째 흔들며 지구 전체의 커넥티비티 판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서구권 세력의 거센 폭격에 맞서 아시아 대륙에서 시작된 화웨이의 움직임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국가 전략 그 자체입니다. 화웨이가 보여주는 위성통신은 단순히 신제품의 신기한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기술 제재 속에서 독자적인 외스와 반도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중국의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와 화웨이의 단말기를 단단히 결합하는 거대한 요새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진이나 전쟁 같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의 GPS나 스타링크 같은 외부 시스템에 단 1%도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독립망을 갖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싸움을 넘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안보 요새를 하늘 위에 세우는 생존 투쟁인 셈입니다. 이처럼 애플이 경험을 잠그고 스타링크가 우주 벌판에 인프라를 깔고 화웨이가 국가적 요새를 세우는 혼돈의 틈바구니 속에서 삼성전자는 가장 영리하고 치명적인 제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무모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지도 않으며 애플처럼 폐쇄적인 우리만의 성벽을 쌓지도 않습니다. 대신 전 세계 모든 기기가 결국은 따라야 할 국제 표준의 길목을 지키고 서서 연결의 핵심 관문인 모뎀 기술을 장악하는 치밀한 전략을 취합니다. 기술의 역사에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은 몇 년 뒤 사라질 수 있지만 한 번 제정된 세계 표준 기술은 수십억 대의 기기 속에 뼈대로 남아 영원히 군림합니다. 삼성이 완성해가는 3GPP, 국제 표준 기반의 NTN 모뎀 기술은 향후 우주로 가고자 하는 지구상의 모든 스마트폰과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통행새 징수대가 될 것입니다. 누가 왕좌에 앉든 결국 삼성의 칩과 표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늘을 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성이 이 글로벌 왕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던진 가장 차갑고 무서운 한 수입니다. 우주를 향한 맹주들의 이 거대한 경쟁은 결국 지난 30년간 깨지지 않았던 통신사 독점 비즈니스 모델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가공할 만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지금의 위성통신이 그저 일상에서 쓸 일 없는 긴급 SOS 구조용 문자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의 역사가 늘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화질은 장난감 수준이었고 전문 카메라를 위협할 것이라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바일 결제 역시 카드 한 장 꺼내는 게 더 빠르다며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성숙하고 칩의 성능이 올라가자 그것들은 순식간에 인류의 일상을 삼키고 기존 시장을 파괴했습니다. 오늘의 위성 긴급 메시지는 내일의 일상적인 문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끊김없는 음성 통화로 궁극에는 제한적인 데이터 스트리밍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단 한 번이라도 통신사 기지국 없이 하늘과 연결되는 해방감을 맛보는 순간 연결은 오직 통신사만의 권한이라는 심리적 장벽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심리적 균열이 불러올 진짜 공포는 바로 매달 통신사로 흘러 들어가던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돈의 흐름처이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통신망이라는 단 하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쓰려면 싫어도 매달 반복되는 비싼 요금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지상망과 위성망을 스스로 판단해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기기로 진화하고 물리적인 플라스틱 유심이 사라진 자리를 이심, 내장형 유심과 운영체제가 완벽히 통제하게 되면 시장은 이른바 메뉴판 선택형 국면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사용자는 마치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 연결을 조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심 안에서의 초고속 데이터는 지상 통신사 A를 고르고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국경 없는 글로벌 데이터비를 탭 한 번으로 활성화하며 어떤 오지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프리미엄 위성 연결 권한은 이 삼성전자의 계정을 통해 직접 구독 결제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과금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순간 30년 동안 시장의 절대 권력을 누려온 통신사들은 비참한 처지로 몰리게 됩니다. 자, 사용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매달 거대한 반복 수익을 독점하던 지위에서 제조사 플랫폼 화면의 한 구석에 이름만 올리는 여러 공급자 중 하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매력을 잃어버린 통신사는 그저 땅 밑에 묻힌 인터넷 광 케이블과 기지국 철탑을 유지 보수하며 저렴한 요금 경쟁이나 벌여야 하는 이른바 덤 파이프, 즉 단순한 맹탕 파이프 관로업자로 하락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가입자 기반의 주도권을 스마트폰 제조사와 플랫폼에 빼앗기는 이 비즈니스 구조의 대전환이야말로 위성 직접 통신 기술이 숨기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필연적인 미래의 권력 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려한 우주 패권의 시나리오에만 취해 있기에는 삼성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냉혹한 장벽은 인간이 결코 속일 수 없는 물리 법칙과 하드웨어의 한계입니다. 즉,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떠 있는 위성으로 신호를 쏘아 올리는 작업은 지상 기지국과 통신할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스마트폰은 손바닥만 한 크기에 배터리 용량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전화기가 조금만 뜨거워져도 극도의 불쾌감을 느낍니다. 즉, 위성통신 안테나를 키우자니 얇고 세련된 디자인을 포기해야 하고 전력을 높이자니 배터리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성통신이 왜 긴급 상황의 텍스트 메시지에만 머물러 있는지, 왜 대용량 동영상 스트리밍을 당장 지원하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물리적 한계입니다. 여기에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더 거대하고 복잡한 장벽이 있으니 바로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국가 규제입니다. 전파는 국경을 알지 못하지만 주파수와 통신망은 한 국가의 주권 및 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자산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외국 위성 사업자가 자국 국민들의 스마트폰과 아무런 제약 없이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을 전 세계 어느 정부가 순순히 허용해 주겠습니까? 특히 통신 인프라를 철저한 국가 통제 자산으로 여기는 수많은 나라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나 감청의 불가능성을 이유로 이 위성 직접 통신 서비스의 허가 자체를 차단하거나 무기한 보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스타링크와 연동하고 유럽에서는 또 다른 규제를 맞춰야 하며 중국에서는 철저히 배제당하는 복잡한 규제의 지뢰밭을 삼성은 하나하나 피해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시장을 지배해 온 거대한 거인들, 즉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깨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처 입은 거대한 코끼리와 같은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자본력과 수천만 명의 가입자 기반, 그리고 강력한 로비력을 동반한 법적 장치들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방역에 나설 것입니다. 그들은 위성 사업자들을 돈으로 포섭해 자사 독점 계약을 맺거나 정부를 압박해 제조사의 독자적인 위성 구독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장벽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위성통신 기능을 자신들의 값비싼 프리미엄 요금제 안에 인질처럼 묶어버려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도구로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 모뎀 칩을 만들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법과 규제, 그리고 자본의 링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하고 진흙탕 같은 진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은 카메라 화소 경쟁이나 화면 밝기 혹은 디스플레이를 몇 번 접느냐 같은 지루한 스펙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혁신의 한계가 다다른 지금, 스마트폰의 진짜 다음 전장은 땅을 벗어나 저 멀리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삼성이 묵묵히 다듬어온 위성 직접 통신 기술은 당장 내일 아침 모든 통신사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무모한 전쟁 선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통신사가 독점해온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고 소비자들의 손에 연결의 주도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열쇠를 쥐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땅 위의 길과 하늘 위의 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그 결정권이 온전히 내 스마트폰 속 작은 모뎀 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통신 중심의 세계 질서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하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우주적 대전환의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